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시장이 최근 들어서 조금 어려운 관계로 우리 투자자님들 계좌도 그렇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아침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나타난 모습이었었죠. 코스닥 분차트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좀 상승 출발했다가 그냥 쭉 밀어버려서 아이고 오늘 또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 곧바로 또 V자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였는데 아직까지 우리 투자자들이 그렇게 오늘 시장도 온기를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이야 여전히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인 상황이고요. 또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도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다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기는 좀 못 느낄 텐데 지금 시장이 특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강한 이유는 시장에 그만큼 먹을 게 없으니까 돈들이 특정한 섹터 이거 좋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들고 그런 흐름이 나와서 쏠림 현상은 심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섹터들이 좀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그게 장 좋을 때처럼 추세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바닥지고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리기를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빠른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보셔야지 작년 같은 그런 장 기대하셨다가는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자릿수 이상 상당히 큰 폭 조정을 보였어요.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쫓아다니지 마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 원전주들, 방산주들 이런 애들 좀 상당히 강했었죠. 근데 오늘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은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쭉 밀리죠. 빠른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격 매수를 안 하고 조금 모멘텀이나 실적되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을 대놓고 싸게 잡으려는 그런 노력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봅니다.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오늘 만약에 쭉 밀려서 이 전저점을 깼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좀 양선이 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기술적 반등이 조금 시도를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이 빨간 선이 22평선입니다. 22평선인데 이 22평선이 아래로 꺾였어요. 지금 눈으로 봐서는 얼핏 잘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는데요. 아래로 좀 꺾였습니다. 지금 어제 주가가 밀리면서 20선도 마찬가지 아래로 좀 꺾였는데요. 그렇다면 20선이 여기 걸려 있고 위에 60선이 걸려 있고 그러면 점점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더라도 이런 데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자체는 여기 좀 치고 올라가면 62평선 근처 정도. 그리고 지금 여기 2550선 요 선은 좀 전저점 근처니까 요 정도 박스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빠른 순환매가 도는 장이에요.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간다고 쏠림 현상이 나온다고 거기에 쫓아갔다가는 물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섹터들 이런 쪽에서 철저하게 저점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섹터는 반도체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이 너무 많이 낙폭도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이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 지금 오늘 한 30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연속 순매도한 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과도하게 밀렸는데 이런 것들도 반등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두 종목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지금 요즘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죠. 거의 없잖아요. 삼성전자 얘기하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뭐 방골 기질이 좀 있는지 뭐 이런 게 좋더라고요. 남들 얘기 안 할 때, 그리고 주가 많이 빠진 종목들, 요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 그게 좋던데, 자,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빠진 이유는 그거죠. HBM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일 연속 매도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치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삼성전자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낙폭이 이렇게 컸던 거, 이걸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 삼성전자의, 이 BPS를 보시면 여기 있죠. 삼성전자의 BPS는 올해 말 기준으로 56,400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BPS는 PBR 한 배 수준의 주가, 이거랑 BPS랑 같으면 PBR은 1배가 되는 거죠. 56,413원. 자, 근데 이 삼성전자가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 그때가 PBR 수준이 얼마였냐 하면요. 자, 요거는 여기에 나옵니다. 요 PBR 밴드가 있죠. 보시면 여기 2022년도, 자, 이때죠. 2022년도에 1.03 근처 정도까지 빠졌어요. PBR 기준으로. 그전에는 이렇게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이때 2022년에는 우리 삼성전자가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정도 난, 그렇게 40조 넘게 벌다가 그 정도밖에 못 번, 그거를 선반영한 주가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이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오늘 저가가 거의 그 수준이죠. 자, 보시면 오늘 57,100원까지 빠졌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전자의 PBR은 56,000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2022년도에 그 최악의 수준을 반영한 주가, 그 주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에요. 역사적으로 지금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입니다. 만약에 뭐 삼성전자 전저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PBR 이 한 배 수준이 깨져갖고 한참 더 내려가야 돼요. 자, 저는 그런 모습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면 여기 외국인들 참 제일 밑에 있는 건데, 참 진짜 어마무시하게도 팔았습니다. 자, 여기서 삼성전자의 가격 조정은 뭐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 따지는 구간, 그런 구간이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현재 주가 수준은 바닥권에 가까운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노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면 삼성전자 충분히 공략해볼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또 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주성 엔지니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SK하이닉스 쪽으로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죠. 과거에 삼성전자도 한 10수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나? 삼성전자도 같이 거래한 게.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잘렸어요. 자, 이유는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근데 그러고도 살아남은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창업주도 이 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착이 강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과거에 중소기업 청장을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황철주 회장이 그것까지 거절했습니다. 나 회사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 근데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기업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업 분할을 하는데요. 주성 홀딩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두고요. 자, 이 주성 홀딩스가 지금 기업 분할하는데 한 65% 정도 됩니다. 65점 몇 프로인데 그냥 65%로 되시면 돼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35%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 34점 몇 프로인데 35%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기업을 분할을 하는데 요렇게 단순하게 요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는 반도체 사업부를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다 두고 나머지 사업부들 있죠. 태양광 사업부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부 요거는 또 따로 떼서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사업부하고 태양광 사업부는 비상장으로 남겨놓을 거예요. 이거는 상장 회사가 아닙니다. 비상장으로 남겨놓을 거예요. 자, 근데 요렇게 기업 분할을 하는데 통상 기업 분할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가총액을 보면 이 기업 분할 전의 시가총액보다 높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성공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거였었냐면 현대중공업 하나 딱 있었죠. 그거를 뭐 현대일렉트릭하고 뭐 그때 당시 이름은 현대로보틱스였죠. 이러면서 기업 분할을 했는데 그 기업 분할하고 난 다음에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에는 한 더블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전부 다 합친 게. 자, 대성공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3,7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시가총액보다는 분할 후의 시가총액이 클 걸로 보고 있고요. 자, 지금 그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입니다. 25일, 이번 주 금요일이겠네요. 25일까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매수 청구가가 35,000원이 넘어요. 정확히 35,305원입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는 28,300원인데 이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아마 그 매수 청구하는 주주들이 많으면 기업 분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수준을 내일 모레인데요. 어느 정도는 조금 올려놔야 또 이 매수 청구하는 그런 수요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요지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기업 분할 후가 기업 분할 전보다 두 개에서 합산 시가총액이 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그때까지 보유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방산 쪽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방산주들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강했었는데 많이 밀리는 모습이죠. 자, 요거는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든 간에 쫓아가시면 고생합니다. 자, 방산주들 지금 마침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이 조정받는 구간들을 이용해서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방산주들 말씀드릴 때 빼놓지 않고 말씀드린 종목이 LIG 넥스원인데요. 오늘은 LIG 넥스원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벌거벗은 종목사라는 거 있죠. 그거 다음 주 정도에 방송될 것 같은데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내일 정도에 제가 벌거벗은 종목사에서 이 LIG 넥스원을 1시간 내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왜 이 LIG 넥스원을 그렇게 계속 밀고 말씀드리고 방송 출연할 때마다 말씀드렸는지 이유를 아실 거고 앞으로 주가 흐름도 좀 이해를 좀 전망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 시스템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이제 LCM이라는 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우리 수출 많이 하는 거는 천궁이고요. 천궁2를 수출 많이 하는데 이 LCM은 천궁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정 미사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요격하는 그런 방공 체계인데요. 자, 이게 전투 적합 체계는 합격 판정은 받았고요. 그리고 내년 정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LCM을 이렇게 개발한 그리고 또
내년에는 이 LCM1을 양산을 들어가고 또 저 LCM2까지도 같이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텐데요. 거기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주들 중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니죠. 자,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조정받는 구간 이용해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시스템이다. 요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S&T 다이나믹스 최근 들어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 야인시대에서 2주 전 정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28,000원 제시해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28,200원 찍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또 리뷰를 목표가 달성해서 리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 S&T 다이나믹스는 그런 거를 하는 기업이에요. 저 방산용 변속기. 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모멘텀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지금 K2 흑표전차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폴란드에도 수출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로템이 그렇게 좀 많이 급등한 이유가 이 K2 흑표전차 때문입니다. 그 K2 흑표전차에 들어가는 파워팩이란 거는 이 엔진하고 변속기를 합쳐놓은 부품을 파워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엔진은 국산화가 됐습니다. 요거는 HDD 현대인프라코에서 국산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장착되고 있는데 변속기는 여전히 독일제가 장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국산화를 했어요. 뭐 다만 내구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자, 요런 부분들은 일단 지금 수출을 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동 쪽에 우리가 K2 흑표전차를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과거에 독일이 딴지를 걸어서 수출을 못한 적이 있어요. 수출을 할 때 독일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마저도 변속기마저도 국산화를 했다라면 중동 쪽 수출을 할 때 그런데 더 이상 독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K2 흑표전차를 4차 양산을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뭐 시일 내에 시일은 아니죠. 뭐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될 것 같으니까 4차 양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요거는 150대 규모입니다. K2 흑표전차 기준 150대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 S&T 다이나믹스의 파워팩이 장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PBR 수준이 1배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방산주들 중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뭐 제약바이오 쪽은 미국 대선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 쪽이죠. 근데 제가 좀 편안한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좋아하는데요. 이 셀트리온은 지금 주가는 사기 편안한 주가 수준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그 과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얘기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의 경우는 오른 게 없죠. 그리고 그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셀트리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무진장 좋아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그 미래의 실적을 내년도에 당장 있을 그 실적을 반영한 주가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1월 달에 여기 시작할 때 주가가요. 자, 이때가 24만 원이었네요. 그랬다가 두들겨 맞아서 1년 내내 그냥 옆으로 계속 행복만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저점을 조금 높이고 지금은 뭐 전저점 수준 그 정도 수준하고 242평선 근처 정도의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 눈에는 내년에 있을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 못한 그런 주가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내년도
매출액 예상치가 한 4조 6천억 정도 시장 컨센서스로 나오는 게 이 정도예요. 자, 근데 얼마 전에 서정진 회장께서는 내년에 5조 이상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최근에 들리는 그런 평가들 보면 야, 이거 셀트리온 내년에 진펜트라 효과입니다. 진펜트라 효과로 내년에 5조 이상 이건 너끈하겠는데? 이런 얘기들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는 이거는 야, 이거 왜 안 움직여? 이렇게 탓할 게 아니라요. 때 되면 다 움직입니다. 때 되면 다 움직여요. 유한양행 역시 마찬가지 추천드리고 난 다음 한 6개월 정도 그냥 오르락 내리락 이것만 했습니다. 근데 야인시대에서만 하더라도 130 몇 프로인가 수익 나서 더 이상을 리뷰 안 해드립니다 하고 끊었던 종목이에요.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 차근차근 사두시면 어느 순간에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시장 자체는 상당히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확실한 자리 그리고 확실한 종목 이거는 실적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적하고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따져보고 확실한 종목에서 확실한 종목만 확실해서는 안 되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한 종목에서 확실한 자리, 잘 조정받는 확실한 자리를 노려서 투자하시면 실패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